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3장에 있는 이제 미분법의 응용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의를 먼저 같이 한번 보고자 해요. 먼저 봤더니 첫 번째는 그 값을 봤더니 최대값이라는 것을 보시면요. 최대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 D라고 하는 의미의 영역이 있다고 쳤을 때 그 C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 속한 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영역에 들어있는 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떠한 FC의 값이라고 하는 얘네 함수값이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얘처럼 어떠한 D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함수보다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 큰 값. 이게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 최대값은 영어로 absolute maximum value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모든 함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반대로 모든 함수보다 가장 어떤 거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 그죠?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얘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어떠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최소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서 A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있는 이까지 범위 안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은 여기 위의 값이 가장 최대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라지 M이라고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맥시멈의 약자인 라지 M을 보통 쓰고 둘 중에서 누가 더 작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더 작죠. 그 부분이 작기 때문에 얘를 스몰 m이라고 해서 얘를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래프를 봤을 때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고 싶다는 건데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고 봤더니 우리는 사실 극대극소는 말로 들었을 때는 앞에서 공부했던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뭔가 똑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굳이 최대 최소를 따로 배우고 극대극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를 따로 배운다는 것은 최대 최소랑 또 다른 개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극대값과 이제 극소값의 정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그 용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영어.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해요. 로컬 맥시멈이라고. 그다음에 극소값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얘기한대요. 로컬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로컬의 의미는 어떠한 지역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역, 어떠한 부분에서의 최대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한다는 뜻이고 그 어떠한 부분에서의 최소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극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어떠한 부분이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뜻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가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선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얘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곡선의 방향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곡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우리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지점들 중에서 이 지점은 내가 어떠한 지점을 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범위를 지정하더라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 점이 항상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최소는 모르겠는 게 최소는 이렇게 지정한 것보다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최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단지 최대값은 100% 정해져 있는 값이 있겠죠. 가장 큰 값. 그래서 얘처럼 정해져 있는 가장 큰 값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고 극대값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걔네를 봤더니 증가한다는 거는 걔네들의 기울기가 접선의 길이가 양수이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얘네들 감소한다는 거는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부호에서 우리가 극대값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처럼 어떠한 그 값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원리로 얘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이 부근에서는 뭐만 만들 수가 있죠? 항상 제일 작은 이 값만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범위에 따라서 큰 거는 제일 몇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얘처럼 이 범위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얘처럼 어떤 부근에서 가장 작은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얘네들처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극대극소로 얘기하는데, 우리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극대 같은 경우에는 미분했을 때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게 우리가 극대값이라 얘기하는 거고, 극소값은 감소했다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분했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극소값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극대극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x가 c 부근이가 c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극대값이라 얘기했었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된다? 극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얘처럼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지점이 극소값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지점이 극대값이 되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지점이 뭐가 된다? 극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 극소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극소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다는 것이에요.